여러분,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 이러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고요. 두 번째는 고령자고요. 세 번째는 지역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한 고리 세 가지가 한번 터지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고령자 6070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위기가 덮치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이제 디폴트라고 해야 되나요? 나 더 이상 못해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요, 지금 6070 이미 디폴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이 디폴트를 과연 경제 전체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노년층 파산 신청한 사람이 1026명입니다. 1026명. 전체 파산자 중에 30%를 넘었어요. 30%를. 와, 엄청나죠? 실제 전체 파산자는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체 파산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산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파산자가. 아마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요, 야, 이게 얼마만큼 될까, 그것도 두려운 상황이에요. 개인 파산 전체가 32,919명입니다. 그중에 60대 이상 노인층이 1026명 차지하는 비중은 30.45%입니다. 30.45%. 그래도 말입니다, 여러분. 60대 이상 비중이 2015년에는 22.04% 정도였어요. 그게 계속 늘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5.91%, 27.7%, 급기야 30.45%까지 지금 늘은 거예요. 30.45%까지. 물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워낙 많고 그들이 고령화되면서 지금 개인 파산도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많다는 이야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적절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재산세 폭탄 때리죠. 재산세 폭탄은요, 아마 이 은퇴한 고령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버는 게 없는데 자꾸 세금만 내라고 해보세요. 재산세가 적게나 늘었습니까? 보유세하고 합치면 40%, 50% 늘었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벌이가 없는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서 아끼고 가죠. 그래서 10년, 20년 되면 이렇게 개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게다가 60대, 70대를 위한 제대로 된 경제 정책도 없습니다. 그냥 노인 알바 일주일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27만 원, 28만 원 주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갈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6070 이렇게 개인 파산, 디폴트, 만세 부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안을 들여다보면요, 자영업자가 많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6070이 재취업할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요 50만 돼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 놀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정부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금만 뜯을 생각을 하지 이들에게 재취업을 시켜서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이 30%가 육박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영업도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자영업의 줄폐업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죠. 앞으로는 더 많이 망하면 망했지 더 적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경제까지 겹치고 있어요. 지역경제까지. 지역경제 죄송하지만 거들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여러분 대기업들의 어떤 대형 마트들 롯데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는 점포를 줄이겠다고 그러잖아요. 200개가 넘는 점포를 줄이면 어디부터 줄이겠습니까? 지방부터 줄입니다. 지방은요. 그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혹은 영화관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상권을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그 이마트가 없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 상권이 폭망합니다. 폭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며 고령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죠. 더 빨리.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특히 60대 한계 채무자들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한계 채무자들을 어떻게 해서 구제할 것인가. 이게 저는 참다운 경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기사 지금 청년 실업률이 5명 중에 1명이 쉰다고 이야기하고 논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가 무슨 6070에 대한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6070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청년 취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6070의 재취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부재가 결국은 6070의 시한폭탄 이거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영업자가 망하면 어디로 갑니까? 임시직으로 갑니다. 임시직으로 가서는 채무 변제를 못하거든요. 임시직으로 가서는. 그러니까 디폴트 선언을 하는 거죠. 아마 앞으로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실제로 신용정보원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2015년에 7만 3,282명이었습니다. 2015년도 쉽지 않았죠. 2015년도. 지난해요. 지난해는요. 폭증했어요. 11만 8,202명이에요. 11만 8,202명. 결국 고령자들의 채무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금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의 시한폭탄도 뻥뻥 하면서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경제는 사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요. 먹고 살게 해주는 거고요. 안심하게 해주는 게 경제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안녕과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